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창의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구상부터 콘텐츠 만드는 것까지 이 전체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창의력 무한 확장, 아이디어와 창작의 파트너 이런 제목의 강의 자료 일부인데요. 여기 보니까 스부트 분석, 스캠퍼 같은 아이디어 발상법도 있고 또 글쓰기 스타일 찾기나 마케팅 문구 만들기, 심지어 교육자료 만드는 법까지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당신이 이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신 것도 이런 기법들 속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슬라이드들 안에 담긴 핵심적인 아이디어 또 기법들을 딱 뽑아내서요. 당신이 실제 업무나 개인 프로젝트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것.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스워트 분석이네요. 이거 사실 많이 들어봤죠? 경영 전략에서 쓰는 거. 근데 이걸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에는 익숙하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4가지 요소가 나와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스워트 하면 보통 기업 진단할 때 많이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도구의 진짜 힘은 사실 그냥 목록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소들을 서로 막 교차시키는 거,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거든요.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내 강점이 전문 지식이랑 네트워크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의 전문 지식, 이게 강점이고 외부 요인으로 업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쳐요. 이걸 이렇게 딱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어쩌면 새로운 전문 분야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는 시장에 맞춰서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SO, 그러니까 강점 기회 전략 조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땐 더 흥미로운 건 약점과 위협의 조합이에요. WT 전략이라고 하죠. 만약에 시간 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고 또 경쟁이 점점 심해진다는 위협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보통은 이거 문제네 하고 그냥 인식하기 쉬운데요. 이 두 개를 일부러 연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시간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지? 혹은 기술 변화라는 위협을 이용해서 내 시간 관리 약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요. 네,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해결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약점과 위협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딱 포착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4칸 채우기 숙제가 아니라 진짜 각 칸의 요소들을 레고 블록처럼 막 조합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느낌인데요. 특히 그 약점과 위협을 조합해서 단순히 문제를 아는 걸 넘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관점 되게 신선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 4가지 요소를 한번 적어보고 특히 그 SO 조합뿐만 아니라 WT 조합처럼 좀 예상치 못한 연결을 시도해보면 와, 진짜 막혀있던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수엇이 현재 상황 분석하고 전략 방향 잡는 데 좋다면 가끔은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스캠퍼. 이름부터가 뭔가 좀 재밌어요.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Put to another use, Eliminate, Reverse. 네, 7가지 동사로 되어 있군요. 네, 맞아요. 스캠퍼는 기존의 것을 좀 낯설게 보도록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죠. 아이디어가 좀 고갈됐다 싶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싶을 때 이 7가지 질문을 그냥 순서대로 던져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새로운 거 찾아보자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 틀을 따라가면서 아이디어를 강제로 좀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우산 예시가 참 좋은데요. 예를 들어 컴바인, 결합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산에 다른 기능을 결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태양광 충전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Modify, 수정은요? 크기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여러 명이 쓰게 해볼까? 아니면 반대로 아주 작게 접히게 해서 휴대성을 완전 높여볼까? 이런 식으로 변형 가능성을 찾는 거고요. 또 Put to another use, 다른 용도는 어때요? 우산을 비 막는 거 말고 다른 데 쓸 수는 없을까? 햇빛 가리개나 아니면 패션 소품? 같이 좀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질문들이 정답을 딱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그냥 제시해 주는 거죠. 심지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AI한테 스캠퍼 기법 써서 우산 아이디어 5개만 제안해줘. 이렇게 요청하면요. AI가 이 7가지 관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각 못한 제안을 내놓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와, 확실히 그냥 혁신적인 우산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네요. substitute, combine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진짜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막 뻗어나갈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뭐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면 이 스캠퍼의 7가지 렌즈를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생각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왓과 스캠퍼로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 구체화했다면 이제는 그걸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슬라이드 6를 보니까 나만의 문장 스타일 찾기 이걸 다루고 있네요. 프로페셔널, 프렌들리, 포에틱 뭐 이런 스타일 예시가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글쓰기 톤 맞추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어떤 스타일이 좋아 이게 아니고요. 콘텐츠의 목적이랑 대상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목소리를 선택하고 또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격식 있는 보고서에 막 시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친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에 너무 딱딱하게 전문가 말투를 쓸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 스타일 전환을 얼마나 유연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더 깊은 점은요. 이런 스타일 실험을 통해서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거나 혹은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프렌들리 스타일이랑 프로페셔널 스타일을 반반씩 섞어서 이 내용을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당신이 존경하는 작가의 글을 딱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내 초고 좀 다듬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단순히 따라하는 걸 넘어서 다양한 스타일을 흡수하고 조합하면서 당신만의 독창적인 글쓰기 방식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흥미로운데요. 글쓰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특정 스타일에 좀 갇혀있다고 느낄 때 이런 접근법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치 여러 가면을 써보듯이 다양한 문체를 실험하면서 상황에 맞는 목소리를 찾는 건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스타일의 장점을 딱 흡수해서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군요. 이건 단순히 글 잘 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를 확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특히 중요하게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마케팅이죠. 그쵸. 다음 슬라이드 7번은 마케팅 문구랑 슬로건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코 프렌들리 슈즈 이미지가 있고 제품 특징을 주고 문구를 요청하는 예시가 나와요. 이건 그냥 AI한테 일 시키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시간 절약이라는 아주 명확한 장점이 있죠. 제품의 핵심 특징이랑 컨셉,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신발, 이걸 명확하게 딱 전달하면 AI가 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력적인 광고 카피나 슬로건 후보들을 순식간에 여러 개 제안해 주잖아요. 슬라이드 프롬프트 예시처럼요. 이건 정말 강력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AI가 제안한 여러 문구들을 보면서요. 왜 AI는 이런 표현들을 제안했을까? 하고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키워드가 고객한테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어떤 감성이나 가치를 건드리는 문구가 효과적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봤던 SCAMPR 기법을 다시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AI가 제안한 좀 평범한 문구에 reverse, 뒤집기, 나 eliminate, 제거 같은 SCAMPR 질문을 던져서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카피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답변 생성기로만 볼 게 아니라 영감을 주는 파트너이자 시장 반응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카피 5개 만들어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다시 분석하고 거기에 스캠퍼 같은 기법을 더해서 또 다른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마케팅 담당자나 1인 기업가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걸 넘어서 아이디어 발상의 질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감각까지 키울 수 있겠네요. 하긴 AI 제안이 가끔 너무 일반적이거나 우리 브랜드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간의 판단이랑 창의성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8번인데요. 여기서는 학습 및 교육 자료 생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비유 만들기, 시험 대비 자료 준비, 발표 자료 초안 작성까지. 와, 정말 여러 방면에 걸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볼 수 있는지 3가지 구체적인 예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쉬운 비유 만들기. 슬라이드 예시처럼 블록체인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 좀 들어줘 이렇게 요청하면 모두가 나눠 가진 공유 장부 같다. 이런 직관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설명을 쉽게 하는 걸 넘어서요.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핵심을 딱 짚어내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대비 자료 생성은 학습 내용의 구조화 그리고 핵심 파악을 도와주죠. 예상 문제나 요약 자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학습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거든요. 셋째, 발표 자료 초안 작성. 이건 아이디어 구체화, 논리적인 흐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빈 페이지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대신에요. AI가 제안한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을 채워나가거나 수정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와, 정말 교육자, 발표자,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능들이네요. 특히 복잡한 내용을 가르치거나 발표해야 할 때 그 청중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비유 찾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본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자료 준비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컨텐츠 자체의 질을 높이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가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는데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오늘 우리는 스워트 분석과 스캠퍼 같은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서 시작해서요. 글쓰기 스토일 실험, 마케팅 문구 생성,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스워시나 스캠퍼처럼 생각을 구조화하는 기법, 그리고 AI 같은 기술 도구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가 훨씬 더 매끄럽고 풍성해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런 도구와 기법들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마치 창의적인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처럼요. 어쩌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자극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방법들을 당신의 작업에 직접 적용해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의 도움 속에서 혹은 바로 그 도움 때문에 당신만의 고유한 시각, 당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는 어떻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발전할 수 있을까? 기술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정말 놀라운 도구이지만 창작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다음 창작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